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몰랐는데 왜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몰랐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 그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을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일당보다 약간 더 많이 받는 것뿐인데 이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겠냐? 나는 정말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면 당연히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도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받게 된 사람들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확정적 고의란 처음부터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범죄 혐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필적 고의는 무엇일까요? 미필적 고의는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불법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었지만 결국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의심이 갈 만한 여지가 있는 일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그리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가 활개를 치다 보니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이런 어떠한 일이 위험한 것인가는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말만 해서는 처벌을 피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인해 범죄 혐의가 확정되므로 경찰 조사 때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달책이나 현금 수거책 같은 경우는 미필적 고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법적인 일인 것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 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면 무혐의 또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말하면 미필적 고의가 핵심 포인트인지 모르고 경찰서 가서 몰랐다,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사건들은 사실상 검찰 조사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법원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조사가 경찰 조사 한 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잘 받아야만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 한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더더욱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미필적 고의가 핵심 요소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진술을 해야 유리할지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